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다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뭐 놓쳤거나 이런 부분들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거 쌤이 너네가 어떤 화면으로 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아마 칠판에 글씨를 쓰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확인하라고 찍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위한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가 이 정도는 돼야죠, 맞죠? 녹화 방송, 재방송도 있습니다. 자, 78페이지 시작되고요. 큰 단어는 일단 우리가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입니다.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이거고, 쌤이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 우리 한국사는 2단원부터 시작할 거야. 2단원 1단원은 정근대사 부분인데 너무 압축돼 있어서 그걸 갖다가 수업하면 너무 힘듭니다. 알겠어요? 내용도 많아지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2학기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쌤이 어제 안내한 부분이 하나 있어. 오리엔테이션 때 그 1단원이 정근대사 부분, 그러니까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부분인데 그거를 갖다 그래도 난 너무 모르는데 좀 수업을 듣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 아마 내일일걸요? 내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일 그 5교시 아마 선택형 방과후 선택하는 게 있을 거야. 맞지? 쌤한테 안내 들었죠? 담임팀께. 그 방과후 수업 중에 정근대 한국사반이 있어. 정근대 한국사반. 그거 내가 개설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근현대사 부분을 바로 시작하지만 혹시나 뭐 정근대사 부분이 좀 알고 싶으면, 물론 6시간밖에 안 되더라 보통 수업은, 방과후 수업은요. 뭐 그거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거는 정근대사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과후 수업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2학기 때 뭐 좀 더 지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계속 볼게요. 근데 국민국가 수립운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온라인 수업은 30분으로 진행합니다. 나는. 알겠어요? 30분으로 진행하니까 나머지 시간은 뭐 다음 시간 준비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거 길면은 여러분들 힘들 것 같아서 쌤의 배려입니다. 알겠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녹화가 30분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가봅시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는 중학교 때 우리가 개항하는 과정이라든가 다 배웠어, 사실은. 맞죠? 배워가지고 이걸 또다시 리바이벌 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그래야 좀 우리 한국사 교육과정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분리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이제 분리가 된 건 맞아. 정근대사를 갖다가 한 단원에 몰아놨다는 말은, 중학교 때는 조선시대까지를 좀 비중 있게 배우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근현대사를 좀 비중 있게 배워라 라고 하는 교육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배우고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 배운 친구들은 복습하는 차원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개항 이후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충격을 받고 이제 서양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근대화 과정인데, 우리는 성공적이지 못했죠. 알다시피 개항 이후에 여러 개혁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지. 우리 그 과정은 다 중학교 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개항하는 거와 동시에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개항을 진행했으며, 우리 알다시피 일본은 또 우리와 다른 길을 걸어가잖아, 맞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중국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서양의 뭔가 문호를 개방하면서 제도들이 이제 무너지며 왕조 자체가 붕괴되어 버리고, 조선도 붕괴되어 버렸잖아요, 맞죠? 이 청나라가 붕괴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본까지 얘기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중국의 개항. 중국의 개항 과정을 갖다가 같이 볼 것이고, 특히 이 당시 중국은 우리는 조선이었듯이 중국은 그 당시 왕조가 뭐였습니까? 청이었죠. 청나라였죠.
청제국이었는데 청의 어떤 몰락 과정과 똑같은 어떤 맥락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잘 듣고 있나? 맞죠? 쌤은 칠판에다 쓰기 때문에 당신들이 좀 보기가 쉬울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정도의 퀄리티는 내가 작년에 이거 해봤거든요. 알겠습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수업하는 건 원래가 처음이지만 작년에 쌤은 이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이게 화면빨을 받아요. 되게 이쁘게 나오지 않니? 맞죠? 채팅창에 얘기 좀 해줘. 그렇지, 오케이 봐라. 이쁘게 나올 거야. 나 이게 화면을 이게 다 계산한 거야 지금. 그리고 웬만하면은 칠판 한 판에 끝낼 겁니다. 요 하나 가지고 수업 하나를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기가 쉬울 거예요. 축적된 노하우 한국사 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청나라가 개항하는 과정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일본의 개항 과정은 뭐 간단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중국과 일본사에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인데 물론 선택한 애들만 배우겠지. 그렇지만 너무 많은 걸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개항하는 과정만 살짝만 더 배우겠습니다. 자, 이 동아시아 동아시아죠. 맞죠? 한 방에 동아시아를 그릴 수 있는 이 능력. 알겠어요? 설민석 따위 하나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지. 알겠어요? 보기 싫지만 일본도 그려줘야 됩니다. 일본. 맞죠? 일본까지 나오는 동아시아입니다. 자, 이 19세기는 아직까지는 왕조 국가였습니다. 유럽은 이미 프랑스 혁명 겪으면서 18세기에 뭐 프랑스 혁명 이러면서 막 왕조가 붕괴되는 과정인데 동아시아도 다 왕조 국가였죠. 청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정치 체제야. 막부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나중에 동아시아사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어쨌든 일본은 에도막부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정치 체제, 우리가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왕도 아닌데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에도막부, 쇼군, 이 최고 통치자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치하는 체제였고 조선은 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19세기 조선의 상황은 나중에 다음 시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19세기 초반에 서양 세력이 이제 등장해요. 우리야 개항했던 그 대상은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나중에 개항 운요 사건이라든가 강화도조약 다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그때 얘기할 거고 일단 청나라는 어떻게 개항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이 당시 청나라에 자주 와서 이제 무역을 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떤 나라인지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채팅창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채팅창에다가 청나라, 러시아? 러시아도 그 당시 강력한 나라는 맞아요. 유럽. 근데 유럽이 이 당시에 되게 열강들 중에 가장 강대국. 참고로 얘기하면 19세기 초반에는 프랑스가 제일 셌어요. 청나라, 일본. 맞아. 24번 황동민 영국이야. 맞아요. 이제 영국이 맞습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유럽의 상황을 조금만 얘기하면 19세기 초반에는 너네 들어봤던 이 사람 되게 유명해서 알고 있을 거야. 나폴레옹. 들어봤지?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이제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프랑스가 가장 강력했는데 19세기 중반으로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부터.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바다를 지배해 나갔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들어봤잖아, 맞지? 그런 것처럼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동아시아에 진출했던 이 나라도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적 어떤 황동민 씨. 그럼 이 영국 애들이 주로 와서 무역했던 장소가 어디였을까? 청나라. 지도에서. 요까지 알면은 역사 천재죠. 정진호도 영국 적어줬네. 정진호 씨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국 애들이 이 당시 19세기 초반에 와서 무역했던 장소. 응? 채팅창이 멈췄어요. 잘 모릅니다. 자, 여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에서 제일 남방에 해당되는 곳이 있는데 이 광저우라고 하는 곳이에요. 광저우. 들어본 적 없죠? 맞아요. 들어본 적 없습니다. 맞아요. 없지만 광저우보다 더 유명한 도시가 사실은 이걸로도 많이 알고 있지. 너네 홍콩 얘기 좀 이따 할 거고, 홍콩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마카오가 있어요. 마카오 들어봤지? 마카오는 들어봤잖아. 그래, 마카오 좋네. 마카오. 마카오는 이게 16세기, 17세기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가지고 무역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카오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포르투갈, 스페인 애들이 전부 다 몰락하고 난 뒤에 영국이 바다를 지배하면서 이 마카오에 대한 어떤 무역권, 특히 광저우 지방의 어떤 무역은, 지방과의 무역은 영국이 주도해 나갔던 게 19세기 초반의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들 다 생략하고 뭐 세계사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누가 왔다? 주로 이제 영국 애들이 와가지고 영국이 와가지고 이제 무역을 했던 장소가 이거였던 거지. 자, 또 이 지리적인 조금 지식이 필요한데, 얘들아. 여기 이 마카오는 사실 중국에서 변방일까 아니면 중심일까? 난징 그 근처 맞아요. 난징은 조금 그 위인데 상하이 근처 같습니다. 알긴 합니다. 여기 이 중국이 이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은 중국에서 변방일까 중심일까? 변방이에요. 완전 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너네 땅끝마을 들어본 적 있지? 땅끝마을. 저 남쪽이잖아. 해남에. 맞죠? 우리 제주도 같은 섬은 아니니까 뭐. 어쨌든 저 끝에 우리로 치면 변방 지역에 해당되는 거. 아니면 저 신의주 같은 데 있잖아. 그런 게 여기 마카오예요, 사실은.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변방에 와가지고 무역을 하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걸 갖다 우리 뭐라 보자면 광동무역 체제라고 합니다. 광동무역. 한번 이렇게 되셨나? 광동무역. 이 다른 말로 공행무역. 저기 답니다. 공행무역. 광동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국가가 공인하는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무역하는 형태를 갖다 공행무역이라 불러요. 글씨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나도 유튜브 보세요. 다시 찍고 있으니까. 자, 이 공행무역 체제는 어쨌든 이 영국 애들과 청 사이에 이루어졌던 무역의 형태지만 이 국가 간에 이루어졌던 게 아니라 이 공행이라고 하는 이 상인들과 국가가 공인한 상인들과 영국 애들이 이 거래했던 무역 형태라 부릅니다. 뭐 이거 다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사실. 알겠습니까? 과도한 정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습니까? TMI. 자, 그래서 이 당시 청나라와 나중에 대결하니까 이거 적어줄게. 영국 간에는 무역을 하고 있었지만 이 무역에 문제점이 많았었어, 사실. 알겠습니까? 이 문제점이 뭐냐면 영국은 사실상 팔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청나라에는. 알겠습니까? 영국이 이 당시 강대국이라 했는데 팔 물건이 없었다라니.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지금 이제 국제 질서가 완전히 뒤바뀐 건데 과거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영국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라고 봤어야 됩니다. 물론 아직 안 싸웠기 때문에 누가 센지 몰랐겠지만, 알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나라가 훨씬 더 이런 느낌. 얘들아, 너네 프랑스에서 뭐 루이비통, 뭐 이렇게 샤넬 이런 것들 어떤 느낌 들어요? 명품이란 느낌이 들잖아, 맞지? 되게 사고 싶잖아요. 물론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당신들한테 별로 의미 없지만 저렴해요? 샤넬이지. 저렴할 수 있죠. 그 정도는 뭐 내 책 가방이지 뭐. 샤넬 정도는 맞죠? 안 그래? 저렴하죠. 센터 그런 것도 그 정도는 그냥 거기다 신발 주머니지. 그게 무슨 뭐 비싼 겁니까? 정진호? 잘 사나 보네. 되게 부유한가?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명품들은 프랑스 거 명품이라 생각도 되잖아. 그 당시에는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청나라 제품들, 중국산 제품들은 명품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가서 사오려고 했었어, 무조건. 이해됩니까? 그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국은 무역이 이루어지려면은 이게 내 물건을 청나라에 팔고 그 대금으로 또 사오기도 하고 이래야지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 영국은 청나라에 팔 물건은 별로 없었고 사올 물건 되게 많았거든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당시 뭐였을까? 영국 애들이 되게 좋아했던 거. 들어봤을 거예요. 차. 알겠습니까? 비단은
뭐 이미 유럽에서도 제조가 되긴 했었어. 알겠습니까? 유럽이나 뭐 저기 이런 오스만 터키 같은 데 제조는 됐지만 어쨌든 비단, 도자기 뭐 이런 걸 또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근데 그게 비쌌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교환은 안 되고 팔 물건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결제 대금으로 썼던 게 뭘까? 이 당시에 결제 대금 뭐 돈 주고 사봐야 될 거 아니니, 맞죠? 그 당시 뭐였을까? 아편을 돈으로 썼었어요. 내가 그만 너무 앞서가지 마, 박한별 씨.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아편 전쟁 얘기하려고 많은 건 맞는데 아편을 주고 어떻게 그 사옵니까? 걔네들이 바보도 아니고 마약인데. 맞아요. 그게 은이었습니다. 채팅창 잘 적어주고 있네. 애들이 이렇게 쌤하고 수업하면 채팅창이 정말 학습적인 분위기가 바뀌어갑니다. 아편, 알았어. 아편 전쟁 얘기하려고 좀 하는 거야. 앞서가지 마. 자,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난지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을 갖다가 중국에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필요한 물건을 사왔던 거지. 근데 얘들아, 은은 무한하니 유한하니? 뭐 무한하지 않죠. 맞죠? 이것도 영국 같은 경우는 식민지에서 은을 확보해서 그걸 청나라에 갖다 팔고 물건을 사온 건데 이 은이 뭐 땅만 파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은이 부족해지게 되지. 근데 국내에서는 아편이 차라든가 도자기에 대한 어떤 영국인들의 수요는 계속 있고 무역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금이 없으니 문제가 생긴 거지. 이거 어떻게 했을까? 영국이 했던 이 되게 좀 비열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이 어떤 식으로 이런 편무역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편무역. 이 편무역이라고 하는 한쪽으로만 계속 이제 물건이 이동하는, 알겠습니까? 이게 편무역 체제라고 하는데 영국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잖아. 은이 부족하니까. 맞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국이 이 당시 지배했던 식민지 국가가 있었어요. 식민지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맞죠? 그 인도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인도에서 재배한 아까 얘기했던 아편을 갖다가 청나라에 팔고 그 결제 대금으로 뭘 얻었을까? 이거 밀무역이에요. 당연히 여기 아까 너네 채팅창에다가 아편을 팔았어요. 아편은 마약이라니까? 아편이 뭘까 일단? 아편이 뭘로 만든 거야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약, 맞아. 일규야, 그 아편은 뭘로 만들었을까? 먹는 거, 대마초하고 달라. 알겠습니까? 대마초하고 다르고, 이거 아편이라고 하는 게 원래 원료가 뭐냐면, 전에 들어봤을 거예요. 양귀비예요, 양귀비. 맞아요. 양귀비 들어봤습니까? 아편으로 만들었는데, 그래, 그게 아편이 양귀비로 만든 거라니까? 이제, 그냥 참고로 알아둡니다. 너는 잘 모르고 아편 자꾸 얘기하는데 양귀비 열매를 갖다가 이게 상처를 내면 이게 액 같은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채취해가지고 이게 끓여서 막 이렇게 제조하는 게 아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약이니까 당연히 뭐 그게 되게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래 됐겠죠. 하여튼 그 양귀비꽃을 만약에 집에서 기르거나 재배하시면 나중에 붙잡혀 갑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죠? 없겠지만 어쨌든 그걸 갖다가 인도에서 대량으로 재배해가지고 청나라의 밀무역으로 몰래 판 겁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청나라에서는 이제 아편으로 인해 중독된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맞죠? 이제 그 결제 대금을,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아편 사는데 그게 이제 은이 다시 또 인도에 흘러들어오게 되고, 이 인도에 흘러들어온 이 은을 갖다가 영국이 다시 먹고 다시 청나라에 필요한 물건 사오고, 이게 뭐라 그럴까? 삼각무역이라고 봐요. 삼각무역. 삼각무역. 쌤이 아침을 못 먹어. 삼각김밥 먹고 싶다. 이쯤에서 던져주는 드립 하나. 미안해요. 당신들 아침 먹은지 모르겠지만 쌤 아침도 안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와이파이가 지금 내 걸로 쓰고 있어. 그러고 지금 수업할 때마다 1기가씩 날아가요. 아이씨 어떡하지 이거. 자, 어쨌든 자, 이때까지 설명한 건 사실 교과서에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야. 자,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거야. 맞아요. 중국이 개항하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이 아편 때문에 생긴 뭐야? 무슨 전쟁입니까? 아편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설명한 거고, 얘들아, 이 아편 전쟁은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한 거야. 청나라에서는 당연히 이 아편을 막아야겠죠. 맞죠? 이 아편의 수입을 막아야 되니까 국민들이 아편에 중독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맞죠? 당연히 청나라로서 가만둘 수 없는 그 조치였고, 영국으로서는 만약에 아편 무역을 막아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은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영국은 반대했었고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전쟁이 난 겁니다. 알겠습년입니까? 자, 그래서 아편 전쟁은 총 2번에 걸쳐서 일어났어요. 1차 아편 전쟁이 있고 이게 1839년에 일어나서 1842년에 끝난 2차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었어. 2차 아편 전쟁. 이건 1856년에 일어나가지고 1860년에 끝난 전쟁이에요. 몰라야 됩니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연도수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편 전쟁은 2번 있었는데 이 2번의 아편 전쟁이 청나라의 개항과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 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자, 1차 아편 전쟁. 방금 얘기했던 이게 원인이 됐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원인이 됐고 전쟁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 광조 일대가 불타버렸어요. 누가 이겼다는 얘기? 청나라 일방적 패배였습니다. 무력적 차이가 이게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어떤 무기의 우수성이 이때 증명된 건데 사실상 청나라가 이때 크게 패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때 많은 걸 깨닫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때 쌤이 그 광주 지역을 굳이 설명한 이유가 뭘까? 얘들아 왜 또 화면이 왔다 갔다 하지? 불안정한가? 잘 보이는 거 맞죠, 쌤이? 잘 보이고 있죠? 네네. 자, 이 광저우라고 하는 지역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국에서 되게 변방 지역이라고 우리로 치면 저 그때 땅끝마을 같은 데요. 아니면 저 뭐 신의주 같은 되게 변방 지역. 거기서 일어난 전쟁이었을 거고 였던 거고 이 중국은 이 전쟁의 패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1차 아편 전쟁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면 주변국에게 중요해졌어. 특히 조선에게는 크게 중요한 의미가 없었지만 일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싶냐면 얘들아 이 당시 19세기 초반 청나라와의 어떤 외교관계 조선과 일본은 각각 달랐거든요. 알겠습니까? 조선은 이 당시 청나라 외교관계가 굉장히 깊었을까 아니면 되게 대충 만났을까? 띄엄띄엄 만났을까? 대충 만났다고? 우리가? 대충? 에잉? 정면 병자름 겪으면서 되게 처맞으면서까지 청나라에 저항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었죠. 황제 나라로 모셨잖아요. 4대 관계. 기억나나요 우리? 되게 적극적으로 저 외교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조선과 청나라는 1년에 사신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3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되게 깊은 관계로 발전해 있었었어. 너네 국어 시간에 열하일기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까? 박지원의 열하일기 그거 다 청나라 사신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들은 적 있죠?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조선과 청나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외교적으로. 근데 일본과 청나라는 어떤 관계였을까? 이 당시에 띄엄띄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까? 띄엄띄엄 만나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 관계는. 자, 쌤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과 함께 이제 근대화 얘기를 좀 다음 시간부터 할 거잖아. 이게 조선과 일본이 걸어갔던 이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 책이 안 나온 내용이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1차 아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청나라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 몰랐을까? 당연히 몰라요.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지만 일본은 청나라 이 광저우 지방에서 영국군이 크게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조선은 이 소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1차 아편 전쟁 소식에 대해서. 몰라요? 모를 리가 있나? 1년에 사신이 3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되게 중요한 관계인데. 알았을까? 네, 알았어요. 그런데 두 나라가 걸어갔던 근대화의 길이 다르잖아. 자, 나는 이거 얘기하고 하려고 다 설명한 거야. 1차 아편 전쟁.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자, 뭐 되게 중요한 얘기 있는데 요거가 더 중요한 거야, 사실은. 조선은 청나라의 관계가 되게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가지고 1차 아편 소식을 접했어.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면 돼. 일본은 이 소식을 갖다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일본으로 왔었던 외국 상인들에게 이 소식을 들었어요. 외국 상인. 일본으로 왔었던 외국 상인.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주로 네덜란드였는데 당시에. 자, 청나라와 영국이 전쟁했는데 청나라가 크게 패배했다는 소식.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해했냐면, 아, 처음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왜 영국한테 그렇게 작살이 났지? 영국한테 졌지? 영국 굉장히 무서운 나라구나. 서양 애들하고 함부로 전쟁했다간 우리가 어떻게 될까? 박살나겠구나. 이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일본은 이 1차 편전 이후에 서양 세력과의 대결을 피하게 돼요.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외교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말이 좀 꼬이는데. 조선은 근데 청나라와 관계가 깊었다 그랬잖아. 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였을까? 주로 청나라 관료들이라든가, 이해됩니까? 거기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해서 이 소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알겠어요? 사실 조선이 이 소식을 먼저 들었어, 사실은. 알겠습니까? 더 자세히 알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청나라가 어떻게 설명했을까? 이 패배한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판별아, 어떻게 이 소식을 이해했을까? 이 사건을 갖다가. 너가 청나라 관료라 생각해봐. 조선 관리가 이제 외교관이 나한테 왔어. 난 청나라 관리야. 그럼 어떻게 해주겠어? 이 전쟁을 어떻게 설명해 주겠어요? 그렇지. 대답은 안 했지. 약간 그래. 우리가 청나라가 패배한 건 맞는데, 그냥 저 변방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에 불과해. 서양 오랑캐가 저 와서 무역하다가 좀 이렇게 난리친 것 같은데, 피 질질 흘리면서. 괜찮아. 우리나라 그 정도는 패배할 수도 있고, 오랑캐들하고 싸우는 거 한두 번이니? 괜찮으니까 우리 청나라 믿고 계속 잘 지내면 돼. 아무 상관없어! 이런 느낌으로 설명한 거라. 자, 이해됐죠? 두 나라가 근대화기를 걸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첫 번째 갈림길이 이거야.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해했던 게 달랐던 거야. 일본은 그 이후에 서양 세력의 무서움을 알고 굉장히 전쟁을 피합니다. 근데 조선은 별거 아닌 걸로 취급하죠. 알겠습니까? 그 이후에 흥성대원군이 집권했지만 서양과 전쟁을 피했습니까? 열라 싸웠습니까? 알다시피 맞아요. 우리 열라 싸워가지고 프랑스를 갖다 물리쳐버렸잖아요. 놀랍게도. 알겠습니까? 신미양요 다 작살났죠 그때. 어제였네. 열심히 싸웠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을 물리친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지. 우린 열라 싸우고 일본은 이제 피하고.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옵시다. 이 아편전쟁 결과. 이거는 일단 성격이 뭐냐면 얘들아. 자, 우리는 일본에 개항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였고 청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고 얘네는 전부 다 서양에 먼저 개방을 하게 되죠. 전부 다 평등조약이었을까? 불평등조약이었을까? 불평등조약이었죠. 우리가 강화도조약을 불평등조약을 배웠잖아. 맞지? 중학교 때. 근데 이게 왜 불평등조약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도조약 한번 떠올려봐봐. 강화도조약이 우리는 처음에 첫머리에 조선과 일본국은 대등한 관계라고 나오잖아. 근데 이게 왜 불평등이에요? 평등? 유세왕. 이거 좀 생각을 해봐. 평등하다고 했는데 왜 우린 불평등조약을 배울까? 너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얘들아, 너네 핸드폰 사러 갔을 때 핸드폰 가게 사장님하고 핸드폰 사러 온 나하고 평등한 관계야? 아니면 불평등한 관계야? 갑을 관계야? 아니,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갑이고 내가 을이야? 아니지. 평등한 관계죠. 내가 물건 사러 왔는데. 알겠습니까? 고객님이잖아, 나는. 나한테 물건 팔아야 되고. 평등한 관계를 일단 만난 거잖아. 맞지? 근데 얘들아, 너네가 가게 가가지고 핸드폰을 살 때 보통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불필요한 걸 많이 사게 돼요. 왜냐면 당신들 잘 모르니까. 핸드폰 사본 적이 있나? 혼자 가가지고. 가면은 대부분 다 덤탱이 쓴다고. 불필요한 서비스 많이 받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런 거야, 이게. 평등한 조건 속에서 맺어졌지만, 한 나라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걸 불평등조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조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일본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조건이 많고, 우리는 되게 불리한 점이 많았잖아. 그래서 불평등조약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당연히 누구에게 이 당시에 유리했겠니? 이 청나라와 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 자, 일단은 항구를 갖다가 어떻게? 5개의 항구를 갖다가 항구를 개항한다는 이야기. 알겠습니까? 원래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는데